아마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치적으로 논하는 거죠, 뭐, 그지? 이치적으로 논하는 것을 뭐 이론이라고 하겠죠. 사회도 보면은 사회에 대해서 논하는 거지. 논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논한다 그러니까 좀 약간 무거울 수가 있겠지만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좀 만담에 좀 가깝죠. 만담이겠지만 사회의 어떤 역사 또 쓰는 법 그리고 사회라는 게 뭔가 또 사회사 하면은 쭉 그 사회가 어느 때부터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이어졌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게 그런 것이겠고 이거 내가 저번에 그 옛날에 한번 했었던 아는 것이 필력이다 거기에 그 쭉 나왔었었는데 그거 한번 한 적이 있었었죠. 아는 것이 필력이다. 있을 텐데. 여기 한번 쭉 했던 거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면 서학에 대한 수양 서학이라고 하면은 서예를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서학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예를 글씨로만 쓰는 것 이것은 붓글씨도 글씨죠, 붓글씨도 그지? 켈리도 붓글씨에 다 들어가겠고 또 서예도 붓글씨에 들어가겠지, 넓게 보면. 근데 켈리, 서예, 뭐 손글씨 뭐 이러는 거가 조금씩 다르죠, 의미가. 서예는 뭔가 좀 그 글씨를 예술적으로다가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을 서예라고 그럴 수가 있고, 그냥 뭐 손글씨 같은 건 손으로 쓰는 거, 붓글씨는 붓으로 쓰는 거, 또 켈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뭐랄까 조형적으로다가 이렇게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아마 의미가 다를 겁니다. 서예를 말하면서 흔히 수양을 강조하는데 이는 도덕적인 수양에 치우쳐진 것 같다. 그러나 어떠한 학문과 예술을 막론하고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 그런데 유독 서예에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너무 편협한 생각인 것 같다. 제가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서예에서 유독 딴 거를 말 못하니까 이 도덕적인 수양을 하다 보니까 주로 뭐 문인이 어떻고 양반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죠, 그죠? 그냥 만약 그런 걸 따진다고 그러면은 어떠한 분야는 문인이 없고 양반이 없어요, 그지? 근데 서예는 유독 할 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얘기만 주로 많이 하는 거가 서예에서 유독 그러는 것 같더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다른 분야는 뭐 안 그럴까? 하다못해 판소리 뭐 이런 거 배워도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일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다 그런 거부터 다 하지 않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기가 늘 조주현 선생이 앉던 자리인데
조주현 선생은 특히나 이제 그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도 만약 그 계신다고 하면 제가 그런 걸 반문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더 그런 것을 좀 거부해. 또 한번 써볼까 하다고서 어제 한번 써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전에 한번 써볼까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제가 이것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은 한글에서 곱다라고 뭐 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한번 반대적으로다가 한번 흐트러보고 한글도 좀 뭔가 좀 힘있고 역동적이고 좀 굳세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붓글씨면 그런 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죠? 그 붓도 이만한 걸로 쓴 거야. 그리고 이거 좀 한문 같지 않나? 한글이면서, 그지? 그러면 좀 난 그런 게 좀 그것도 한글이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두 분이 다 뭐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만 쓰신 분들, 막 특히 궁체만 일변도로 하신 분은 저런 거 보면은 거부 반응이 나올 거야. 그럼 반대적으로 속으로는 아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 거부 반응은 자기하고 좀 그 동떨어진 거. 근데 누구라도 이렇게 한번 해줄 거였으면 아 저렇게 영역을 또 한번 이렇게 좀 바꿔봐도 좀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걸 한글을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못 써요. 곱게 이렇게 그 예쁘게 국제 그 일본도 그런 거 우선 숨이 막혀서 내가 못 쓰겠고, 또 기량이 딸려서 못 쓰고. 옛날 젊었을 때도 뭐 해서 같은 거 막 그런 거 열심히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답답해서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걸 배울 때, 법도 배울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배우고 나서는 굳이 그렇게 써야 되나? 오히려 내가 좀 표현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좀 나타내는 거,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무슨 저 도덕적 이런 거가 들어가 안 들어가? 그게 필요 없다. 도덕적인 거는요, 우리 저 국민학교 뭐 들어가기 전에 다 배웠어 이미.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 많은 거가 다 보면 도덕적인 얘기죠, 그죠? 어른한테 인사 잘하라, 아니면 뭐 잘하라. 이 정도 배웠으면 그것만 잘 지켜도 지금 충분해 실은. 그거 못 하잖아. 그렇지 않나? 그거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것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엄밀히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런 거가 왜 필요하냐면은 그렇게 따지고 할 때, 따진다 그러니까 좀 약간 말이 좀 거칠을 수가 있지만,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비로소 지금 현존에 있는 글씨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런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각을 할지 못해.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속으로 불만스럽고, 그지? 그러니까 뭐 사춘기라는 거가 사춘기가 나쁜 건가? 내가 볼 때는 사춘기는 최초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뭐 또 중2병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는데 걔들 그러고 한 12~13살 정도 됐을까? 그리고 그 전까지는 거의 시키는 것만 순종하고 저렇게 하다가 이전은 조금 나 자신이 좀 생각이 한번 들으니까 내가 꼭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좀 부모 말을 썩 안 들을 때 자아가 좀 이렇게 좀 성숙해지고 하니까 말로는 사춘기라고 그러지만 나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지, 그치? 그게 더 강하고 더 할수록에 완전하게 성숙이 되겠지. 어중간하면은 그거 잠재력이 남아서 계속 한다.
그래서 나는 나쁜 짓 같은 거 나쁜 짓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나쁜 거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집사람이 제일 그 고생했다는 거가 그런 건데 일반적 상식을 넘어서까지 한다고. 그건 일반적 상식에서 넘는 거지만 내 상식은 넘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 근데 내가 나쁘고 생각이 들으면은 그것은 안 해. 그 다음부터. 근데 만약 그 전에 재지가 강해서 와서 그거가 했다고 하면 언젠가 그거보다 또 해. 몰래라도 하고 남아서 해. 그럼 어떤 게 교육이 중요한지 여러분도 한번 다 자식 키우고 다 해봤었으니까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 되는 거는 굉장히 참는 것 같아. 참아야 돼. 자기 기준에 그거 못하니까 제재하려고 그러는데 제재하고도 아마 속으로 혼자 생각할 거야. 내가 이거 과연 잘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제재를 했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은 뜨아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 적을 거 하나도 없는데. 저는 그런 것을 사회에서 막 그런 식으로 막 하고 나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사회에서 그런 걸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해봐요. 아, 사회에서는 뭐 붙들어 막 흔들고 내 마음대로 춤을 춰도 뭐라고 안 그럴 거 아니야. 사회생활을 그렇게 못해도 사회에서는 그걸 못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막 불만이 너무 그래도 너무 아직 단정스러워. 막 그냥 먹도 좀 진하게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 이런 식으로다가 콱콱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내 작품 전에 한번 보다 보니까 이런 거가 있더라고. 그 옛날에 쓴 거가. 그것도 한참 술 먹고 우연히로 썼는데 또 그렇게 나쁘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 북경에 중국에서 사갔어요 그거. 사갔다 그러는데 사람은. 그런 거를 우연득사라고 할 수 있을 건가? 완전한 건 아닌데 멋있지? 선생님 이름이 제일 멋있어. 보입니까? 이런 거 보면 일반적으로 그런 거 좀 파괴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낙관도 할 자리도 없어서 그냥 어떻게 뭐 대충 했어. 그냥 술 먹고 막 해가지고 그때 술 먹고 해서 먹도 좀 남아가지고 그냥 맥주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적당히 아무튼 왜냐면 글씨가 안 되잖아. 곱게 쓰고도 이렇게 쓰려니까 안 되니까 얘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해본 거야 그냥 이렇게. 그 자연스럽지 않나? 예, 멋있어요. 한글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생각도 요즘은 조금씩 들어요. 어. 네, 선생님, 뭐 교수님 거 이렇게 작품 보면서 요즘 나도 저렇게 파괴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안 돼. 파괴까지는 아니고 변화지. 우리는 변화는 항상 변화가 오잖아. 지금 아마 어렸을 때, 10대 지금 이렇게 계속 변화가 오잖아. 그러니까 그 변화를 어떻게 한번 변화가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변화되어 있는 가는 거가 변화해야 돼. 그러니까 나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 맨정신으로 잘 못 써. 근데 좀 이따 쓴다. 왜냐면 맨정신으로 쓰면은 곱게 써. 보다지 맞아요. 크게 이거 아마 그 실물 보면 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갈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진이니까 뭐 이러는 거 근데 같아. 굉장히 큰가 봐요.
커. 이게 180이야. 그 국전지에다가 쓴 거야. 국전지에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야. 이게 50에 국전지 이런 조금 잘라갔어. 그런 거 보는구나 크게. 아무튼 작은가 큰가 그것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큰 거가 써야지 좀 그러니까 필요감이 이제 나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야, 그지? 왜 그러냐면 종이가 벌써 이것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실력. 그럼 어차피 못 쓴다는 소리 들을 바에 차라리 내 맘대로나 쓰는 거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그런 거야. 내가 한글도 안 쓰고 못 쓴다는 것보다도 안 쓰고 저렇게 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또 저렇게 또 너무 단정하게 쓰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저거는 또 우정 기니까 성격에 맞춰서 저렇게 했었지만 저거는 저거 나름대로 또 물론 그렇고. 그리고 저번에 그 4줄짜리 저렇게 하니까 왜 그 옛날에 하다가 말았었다고 그랬었잖아. 이거 보셨잖아. 예예예. 하니까 4줄로 하니까 안정이 돼가지고 저기서 변화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종이를 우선 위태롭게 좀 해야 되겠다. 그치, 긴 게더 낫지. 느낌.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홀수는 위태로워. 짝수는 안정스러워. 본문 변화를 얘기하시는 거죠? 어? 본문이요? 아니면 낙관까지 합해서? 본문. 그러니까 좀 안정스럽게 쓰려고 그러면은 짝수로 쓰는 게 좋아. 근데 저런 거 보면 안정스럽잖아. 4줄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3줄 하면은 뭔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조금 나온다. 이 자체가 좀 홀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 추울 때잘 사람. 줄도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세 줄도 괜찮아. 그래서 뭔가 좀 크고 먹 색깔도 막 뭉치고 뭐 이렇게 좀 크고 작고 이렇게 가늘고 여러 가지 쿵쿵짝 그러니까 꿍짝보다는 빠빠라빠빰빰 쫙 뭐 이런 거가 좀 있어 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막 해보는데 기량이 좀 딸리니까. 그리고 내가 썩 미치지 않은 놈이 미친 듯 하려고 하면 어설퍼. 근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조금 해봐서 이번까지 해봐서 안 되면 많은 거고. 요새는 그래. 전 옛날에는 막 했는데 지금은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지. 뭐 이럴싸다래 내야 되는데 해볼까 뭐 다른 게 바쁘니까. 그래서 먹도 조금 거칠게 쓰고 좀 이렇게 좀 곱게 갈아서 쓰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나름대로는 막 좀 해보는 거지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 이런 거는 아까 말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수양 뭐 이러는 거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 없을 때 꼭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회가들도 이렇게 딱 봐서 뭐 하고 나면 할 말 없으면 양반이 아니면 무슨 뭐 긁힌다고 한다. 그걸 사람 입막이라고 하는 거야. 같이 얘기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 계신가? 뭐 자주 그러고 기죽이는 거지, 그렇지? 내가 네 아버지 뻘 되니까 너 잠만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 그렇지? 따지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서 싸우기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거가 싫어. 싫어서 이런 말 쓴 거야. 그런데 유독 서에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건 일리가 있지만 일리가 뭐가 있어. 너무 편협한 생각인 것 같다. 그렇잖아. 아니 이렇게 쓰니까. 오늘 그 양반 안 나왔는데 선생님은 문업문이 좋지 이렇게 구어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함축적이지만 말을 이렇게 하고 나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지? 고체가 좀 안 좋아.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과 수양의 서예 창작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도덕적이고 정치적 품행과 사회의 우열과는 반드시 필연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수양, 이쁨은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서학에 대한 수양이다. 서예와 서학의 다른 점. 서예라는 것은 예술 창작을 중심으로 말하는 반면에 서학이란 서예에 관한 전문적 이론 연구에 치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서학이라는 말을 자꾸 쓰자고 얘기하는 거가 그런 거야. 서예 하면은 실기 쪽에 치우치잖아요, 그렇지? 서학하면은 좀 학문도 학문적으로. 같이 들어가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서예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서학이 돼야지 되지. 그걸 못하니까 사람이 서예만 하다 보니까 싸우기만 해. 근데 싸울 거는 없어. 왜냐면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세 사람이잖아요. 여성분이 서로 네 얼굴 내 얼굴 이쁘다고 서로 싸우냐? 안 싸워. 서로가 개성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이미 서예도 그래야지 된다. 물론 미인 같은 게 있지 다. 서예도 예쁜 모양 있고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러나 거기에 또 잡초 같은 애 하나 있어도 그것도 매력 있지 않나? 나는 좀 잡초과에 속하지만 그래서 난 그런 거 잡초가 있어야 꽃이 더 예쁘겠지. 그런 거. 아니, 가끔 이렇게 산에 아니면 저기 보면 무명처에서 난 더 이쁘더라고. 맞아요. 순수함. 이름 있는 꽃들도 뭐 좋지만 야생화 이런 거가 상당히 뭐 좋은 거 난 그런 데서 더 매력을 느껴. 그래서 아마 이 근래도 그때 이런 거를 내가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성산모 씨인데 좋아. 나는 몹시 추울 때 이 산다라는 거가 동백꽃이야. 동백꽃. 아, 나는 몹시 추울 때의 자태를 사랑하니 반쯤 핀 이것이 좋을 때이다. 그렇죠. 그 동백꽃도 나도 그저 재작년 쪽에 처음 알았었는데 혹겹 있고 겹겹인데 혹겹이 그렇게 좋더라고. 더 이뻐요 그게. 겹겹은 화려한데 별거야. 단아한 맛이. 그러니까 혹겹을 봤는데 너무 좋아. 네. 그 실제 그렇지 않나? 그게 약간 반쯤 핀 거가 아직 피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미 피어 빨리 시들려 하네. 이게 참 인생에 주는 교훈이 좀 있지 않나? 그 나름대로 그지? 나 혼자 내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저런 걸 한문으로 막 썼겠지, 그지? 그렇지. 근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런 식이 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본문을 쓰는 거야, 되게 이렇게 하고, 그지? 산다 하고서 이게 아예 새한자 이게 본문이야, 여기까지. 그래서 설경 관로가들이 너무 길고 이게 빡빡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곰곰이가 아니지 뭐. 기분 나쁘니까 그냥 이거를 한글로 풀이해 보았다. 광로봉. 이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여기에도 낙관에도 한글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그거 편하지 않나? 이해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렇게 하고 낙가는 한글 한글. 저기 자태 같은 거는 한문이니까 괜찮지. 응? 뭐가? 낙가는 찍을 때. 뭐가? 아니요. 지금 그 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많이 섞였잖아요. 한문하고 한자, 한문하고 한글하고 한글 낙관을 찍을 때요. 한글 내 낙관을 맘대로. 찍냐 한문 낙관을 찍냐. 인장을 인장 찍는 그거는 손에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찍을 때 내가 되게 어떻게 찍냐면 미리 안 찍어. 미리 안 하고 그 왜 내가 찍을 그 인장들을 이렇게 쭉 한번 봐봐. 그래가지고 크기가 좀 맞겠다 싶으면 거기에 알맞게 찍어. 아니 크기는 그런데요. 글씨 쓴 거에 맞춰서 근데 한문하고 한글. 그러니까 그게 일정하지 않다고. 그때 다르다고. 그리고 굳이 갖다가 한글 인장을 찍을 필요도 없고. 아니면 위에다가 한글 찍고 밑에다가 한문 찍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하는 자체가 나는 우스운 거야. 위에도 한글 찍고 밑에도 한글 찍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나 같은 생각을 안 해. 안 하죠. 근데 내가 그걸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그 유학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도 찍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는 꼭 그냥 두 개가 있는 거 다 찍고. 네. 요즘은 그래도 하나를 많이 찍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음. 하나 찍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작품도 하나 찍었잖아. 아니면 세 동그란 개 것도 찍고 세개 찍혔네. 또 어떤 데는 많이도 찍고. 네, 저긴 세 개. 그 여긴 3개도 찍어요? 아까 법이 어디 있냐고.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찍을 때 지금 보통이라는 얘기가 그 사람이 보는 일반적으로, 것하고 일반적으로. 어디서 봤냐는 얘기야 지금. 한국 고사에서만 본 거잖아. 그렇긴 하죠. 옛날 묵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었었냐. 아니, 못 봤지. 거길 수없이 많아 여러 가지. 저렇게 찍은 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한문도 찍고 한글도 같이 섞어서 찍으시면 법이 없다는 얘기라고. 법이 없는 거야. 근데 누가 이렇게 하니까 꼭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한번 얘기했었잖아. 위에 약간 좀 작은 거를 찍어야지 좀 너그러워요. 안정감. 그리고 밑에는 조금 큰 거. 그러니까 6분짜리 찍고 밑에 7분 찍으면 딱 맞아. 근데 여기 7분짜리가 이거 찍고 그러면은 아주 꼭 우리나라 그 어디 그 신입사원이 그냥 양복 꼭 가서 넥타이 꼭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 제가 뭔가를 딱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아는 게 없으니까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가장 두려운 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되는 거 아니, 아닐까 그렇지. 하는 그렇지. 두려움이 두려움. 있어서 지금 질문도 그렇게 내가 옛날에 그 누굴 그런 짓 잘 안 하는데 뭐 때문에 해서 그 구찌 베니를 사주려고 그 공항에 면세점에 들어갔어. 나는 구찌 베니 하면 빨간 것만밖에는 몰라. 나는 너무 많은 거야 색깔이. 근데 다 빨간 거래 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뭐 분홍 뭐 여러 가지가 많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 이거 여기다가요 좀 섹시하게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 더 칠해가지고 해서 하고 그럼 내가 아는 빨간 루즈하고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나는 그걸 문화적 충격이야 그때. 지금 여러분이 듣는 거가 똑같을 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 항상 버리라고 그래서. 그 쓸데없이 그걸 그러는 거 안 좋은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거 안 좋아. 3개까지는 그래서 지금 조금 뭐 하면은 고전에서 본 적이 있으면 첫 번째 그걸 근거로 이제 그거는 안심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우리 교수님처럼 뭔가 학식과 이런 게 인정받으신 분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신 작품을 내면 저 선생님 저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이제 거기까지밖에 못하고 맞아. 아무도 하지 않은 거를 내가 감히 하는 거는 금년에 너무나- 한번 해봐요 그럼. 갈무랬대? 갈무랬대. 다른 데서는 해도 갈무리에서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봐봐요. 내가 일부러 지금 여기도 하나 작은 찍었지. 거지. 예. 유인식으로. 저 유인식으로. 마음대로 막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오히려 화가 나. 저거 내가 그래서 좋은 인척도 사고 옛날에 얼마나 많이 그런 거 많이 따고 뭐 벗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과 기타 등등 뭐 그냥 갈무래 찍고 뭐라 그러면 내 몸이에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또 뭐라 그러면 권호근 교수님 그렇게 찍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하다가 좀 담배에다 불이 났어 좀. 그러니까 부스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없앤 거야. 자연스럽지 않나? 그렇지, 손으로. 뭐 몇 개야? 더 많이 쓰는 것도 있어. 앉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찍어. 자연스럽지 않나? 그 고풍 티나고. 거품트. 응.
이 작품을 누가 좋다고 사왔어? 선생님 저기 끝 부분에 저렇게 찍은 거는 그것도 꼭 그냥 뭘 물어보지 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때요. 그 무슨 말인지를 아는데 요렇게 네, 찍힌 거 네. 그래도 네. 되나 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딨어.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그런 게 많을 것 같아. 옷 입고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러니까 뭐 좀 조전생 꼭목 보호하려고 머플을 꼭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머플로 하다가 이게 좀 약간 색깔이 그러네. 끝에 뭐 하는 거 핀 하나 박을까? 아 여기 하니까 뭐 안 좋네. 이거 하나 이거는 법이 있냐고. 거기 왜 끝에 뭐 그걸 막 달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우스운 거지. 그렇지 않나? 법이 있을까봐 자꾸만 질문을 하게 돼. 그게 공부 부족이라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지금 할 굉장히 텐데. 탑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한국에 그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그때서부터 또 국화문 막 낙관 이렇게 그 섞어서 쓰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가 보다 지금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좀 어느 때부터 그때 그거 하고 나서부터 국화문을 좀 혼용을 많이 몇 개 발표했었잖아요. 지금 아마 이렇게 잡지 같은 거 이거 하나씩 가져가요. 그 보면은 옛날보다는 국화문 혼용이 많았어. 은근히 그게 그렇다. 꼭 내가 먼저 시작해서 그렇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럴까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철근 선생님도 했네. 뭐 이가 될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은. 그러다가 였다가 도장 찍었다가 난 였다가 찍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치? 나는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작품을 요새는 그렇게 해서 하기가 싫은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전은 내 거를 사람들이 좀 보는 것 같아. 연락이 와. 저 작품도 이렇게 뭐 했더니 선생님 참 작품이 굉장히 달라지시고 좋다고 하면서 그 누가 전화를 하더라고. 선생님 전에 보여줬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내가 궁금한가 봐. 왜? 전기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거 잘 안 되면은 안 되면 되는 거야. 안 된다고 뭐 누가 무슨 뭐라 그럴 거야? 근데 재밌을 것 같아. 네, 재밌어. 다행이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조금만 더 읽고. 서예하고 아까 서야학하고 다른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서학은 크게 서예의 기법 연구, 서체, 미학 연구 뭐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개괄하면 미학 연구는 서예의 예술적 내용이고, 서체 연구는 서예의 표현 형식이며, 기법 연구는 작품 형식으로부터 내용에 이르는 연구. 미학 연구와 서체 연구의 교량적인 역할이다. 그러니까 서학은 어디까지나 서예가 존재함으로써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이게 관련된 것도 당연히 서학의 범주에 첨가시켜야 한다. 즉 서예 작품, 서예가, 서예 도구, 서예 이론 저술, 서예사, 감상, 품평, 교육법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서학에 속한 내용들이라 하는 거야. 그 중에 서예 이론 저술 같은 거가 바로 그런 거를 또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가를 이룬 서예가 여정을 보면은 먼저 과거 명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그들의 서사 경험과 용필에 대한 기교를 흡수하였다. 이것이 임무지, 그지? 아무튼 옛 것을 갖다가 임무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와 함께 명가들의 서결이나 서론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서결이나 서결은 그 사람 철학이 있지, 서예에 대한 생각들, 그치? 이러한 것들을 해서 그들의 철학과 심리관 그리고 지향하였던 바를 정확히 이해했다. 지금 아까 내가
뭐 아까 하다못해 인장 뭐 찍는 거 아니고 무슨 법도적인 문제 그런 걸 타파하고서 자연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보면은 나를 통해서 이해가 된 거지, 그치? 뭐 불만 있는 사람은 관통할 수 없는 거지. 그런 다음 서예사를 통하여 서체의 변천 과정과 과거 그들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서풍을 냉철히 분석하고자 자신의 성정에 맞으면서 그 시대의 신미관을 대별할 수 있는 서예를 창조하였다. 이게 대가지. 이러한 것은 도덕적 수양이 높은 사람보다는 서학에 대한 수양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는 바로 무작정 글씨를 쓰기보다는 서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양을 갖추어야 비로소 형상과 정신을 겸비한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예 이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지. 옛날에 그 충분히 설명했었던 거니까 뭐. 근데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요 조일의 그 비초서도 서예 이론이 아니야.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초서세하고 설문해자 서예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조일이 그 비초서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그 장지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초서를 쓰느라고 밤을 새우고 막 예술적으로 했었다. 근데 이 조일이라는 사람은 유학자야. 그러니까 유학자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장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서예가라고 보라고는 미친 서예가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장지 이런 사람들은 글씨를 쓰면서 밤을 새고 막 그냥 그것만 전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일이라는 그 유학자가 볼 때 그네들이 하는 행위가 돈이 나오냐, 그렇게 해서 과거에 붙냐, 그냥 과거에 뭐 제대로 글씨 썩 잘 쓴다고 반영을 때 안 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글 한 줄 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초서를 비난하는 거가 바로 비초서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예 이론이 아니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관점 두 가지. 하나는 비초서, 초서가 그때 유행해가지고 물론 한 거지만 초서의 흥기, 그러니까 초서의 연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얘기한 것,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아까 그렇게 열심히 쓰는 과정, 서예를 열심히 쓰는 과정, 이 두 가지가 묘사한 것이 후세 서론에서 종종 인용이 돼. 그렇기 때문에 서예 이론은 아니지만 영향이 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비초서 여기 초서 비난했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비난한 이유 세 가지를 보면, 첫째, 초서는 위로 하늘의 형상을 본받아 드리운 것이 아니고 아래로 화와 낙수에서 토해낸 것이 아니며 가운데로 성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서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정통이 아니다라는 거지. 초서가 실제 그래요. 보면은 옛날 편지 쓸 때 막 초서로 쓰잖아. 근데 초서를 쓰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보는 사람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건 정통이 아니지. 이런 그 정통 사상을 가진 사람은 궁체 쪽이야. 서사상국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썼으면은 이건 금방 능지처처럼 당한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궁체가 바로 이러한 걸 비난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이거 내용이 같아. 둘째, 초서는 급속한 일에 대응하여 나타난 것이어서 본디 쉽고 빠른 것이나 지금 오히려 어려우며 더디어 취지를 일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 요 두 가지, 요거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고, 요게도 물론 뭐 저게 다 나오지만 지금 이거 가지고 중국에서는 뭐 논문도 많이 나왔는데 요 한마디 가지고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걸 갖다가 본이 흔히 말하는 총총불가초소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장지가 한 말이야. 왜 그러냐면 장지가 이제 그렇게 저 초소를 잘 써서 초성이라고 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뭐 글씨를 써달라고 하면은 총총불가초소라고 이렇게 하면서 끝에 그런 말을 쓰면서 초소 아닌 다른 걸 서체로 써주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 해석을 총총불가초소인지 총총불가초소인지 그때는 저 쉼표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걸 일반적으로 총총불가 결혈이 없어서 아래 거로 총총은 바쁘다는 뜻이거든. 바빠서 결혈이 없어가지고 초소로 썼다. 왜냐면 초소가 편안하고 쉬운 것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총총 바쁘고 바빠 결혈이 없어서 초소로 썼다. 그러면 원래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그지? 그렇잖아. 초소가 원래 빠르게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초소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내가 저기 가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이게 참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녀볼 필요도 있는데 제주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제주도 그 서해가들하고 저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어. 제주도들이 그 행초소를 잘 써.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제주도는 바람이 많잖아. 바람이 많으면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짧아지는 거야. 말이 짧아지고 굵고 간단 명료하게. 그래야지 이거가 전달되지. 어느 세월에 안녕하세요. 우리가 참 옛날 지금이야 내비가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면 신호등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열고 안녕하세요. 뭐 죄송하지만 길 좀 물어보게. 그럼 빨간불이야. 벌써 지나가. 내 방도 어디에요? 이렇게 어디가 좌측 우측 이것만 그러고서 한 다음에 여기가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하고 나면 더 되지만 근데 양반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 특히 여자들은. 근데 내가 옛날에도 막 그랬어. 그러니까 뒤에서 일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빨리 그것만 물어보고 나중에 그건 저렇게 어디 이렇게 하라고. 가는가 물어봐. 그래서 서로가 그래야지 되거든. 그치? 근데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게 또 그거 해석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정짠 이런 거가 잘 안 돼. 제주도. 그 기질이 그런 거야. 따라서 총총불가 바쁘고 겨를이 없어서 초소로 썼다. 이게 당연한 말이고 초소의 본령인 말이야. 근데 아까 장지같이 이런 사람들 그 뒤에 배우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겠지만 밤새도록 썼다고 그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술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장지가 지금 내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야. 장지가 그러다 보니까 장지가 함부로 작품을 못 내네. 왜냐면 그 사람이 내면은 바로 그게 유행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야. 서성이 돼버리니까. 따라서 이 사람이 총총 바빠서 초소를 쓸 겨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술적인 해석이고 이거는 실용적인 해석이야. 똑같은 해석이야. 그러니까 바빠서 초소를 내가 멋들어지고 제대로 쓰려고 하면 안정스럽고 편안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바빠서 초소 쓸 겨를이 없다. 말이 안 되지만 그때 심정은 맞는 거야. 그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빠서 초소를 썼다. 바빠서 초소를 쓸 겨를이 없다. 완전히 다르지. 그죠?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도 그 해석이 분명해. 장지가 죽었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치?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장지를 예술적 초소로 봤었으면 우위가 맞는 거고 해석이.
아니면 실용적 서해로 봤었을 때는 아래가 맞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흘림 있잖아. 흘림은 빨리 써야 되니까 빨리 가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잘 쓰고 만약 서기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더 시간이 걸려. 생각도 많이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무심히 지나갈 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미가 있죠. 네. 그죠? 이게 바로 이런 거 따지는 거가 바로 사회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내가 글씨만 쓰면 되는 거야. 차원이 달라. 생각 차이도 다르고. 따라서 지금 두 번째가 쉽고 빠른 것이나 지금은 오히려 어려우며 더디어 취지를 일이 많다. 이건 이 사람을 거꾸로 보는 거지. 그치? 셋째, 객관적 혹은 역사적으로 초선은 급하고 빠름을 제초하였다는 기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선. 기원. 그래서 후세 초서의 기원을 말할 때 이런 어떤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이건 초서를 비난하는 글이기 때문에 사회 이론은 아니지. 설문해자는 문자를 갖다가 설명한 거기 때문에 서예는 아니지. 서예 이론은. 서예 이론은 뒤에 채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오늘까지, 요번까지, 요 조일까지 서예 이론 아닌 거를 보는데 이것이 서예 쪽에서 보면 뭐가 돼? 자회 공부가 되는 거야. 설문해제 문자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치? 이런 것도 알아야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부, 저번에 시, 뭐 이런 것도 알아야지 되는 것처럼, 그것이 당장 사회 이론에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런 배경과 이런 거를 알지 않고서는 모르잖아. 그치? 이걸 사회 이론의 자회 공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세상만사 이건 두 번 유명한 그 시 글귀 중에 하나인데 전익다사 시아사라는 말이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익다사 세상에 굴러 막 이렇게 그런 많은 그런 일들 많은 일들 다사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아사 나의 스승이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예라는 거가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요, 기물 이런 데서부터 나오게 됐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산골짜기에 가서 물 먹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먹어? 처음에 가서 이렇게 먹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가 물 먹는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표주박을 이제 그 다음에 만들네. 표주박을 또 만들고 뭐 그 다음에 금주박을 만들고 은주박을 만드는데 그것도 만들기가 그렇게 하니까 조금 걷다가 이제 문양 넣네. 그 테두리도 이렇게 하고서 조금 더 걷다가 뭐 요란스럽게 만드네. 이래서 예기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웅큼으로 마시는 거가 물 마시는 거야. 그 뒤에 그런 것도 똑같은데. 그게 예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소박한데 원시 반종 처음으로 자꾸만 가보는 거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서해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장 찍는 것도 없었지 처음에는. 그지? 누가 그런 걸 인장을 찍어. 처음에 그런 것도 없었어. 아, 편집글 뭐 하는데 누가 찍어. 그 뒤에 이제 소장하다 보니까 저거 나오고 쭉 이렇게 그런 거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인학사 같은 거 이렇게 뭐 쭉 보면 그 역사가 다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이렇게 쭉 그 책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정해진 법, 내가 그걸만 꼭 지키고 막 그 목숨 걸치 하는 거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라는 거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런 데서 옛날에는 오차도 벗어나지 않고 그냥 저거가 또 네가 하고서 이걸 찍을 때는 공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싹 씻고 뭐 해서 아까 인척 같은 거 좋은 거 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그냥 틈 이렇게 할까봐 그냥 요새는 술 먹고 이렇게 찍어 그냥 삐뚤어지면 어때? 아 삐뚤어지면 안 찍힌 거냐고. 어떤 거를 잘못 찍어가지고 좌우가 바뀐 적도 있었어. 그거 한번 낸 적이 있어. 아, 그럴 때 있잖아 이렇게. 어때? 나중에 보면 그런 작품이 더 유명해. 옛날 같으면 큰일 났다고 해서 다시 쓰고 뭐하고 그러죠. 그런 거 없어. 자기가 암이 확실해지고 저렇게 하고 나면요 무서울 거 없어. 못할 때. 그러니까 잘 몰라서 지금은 두렵지. 어때라고 하셨지만 절대 안게 없어. 그렇게까지 많은 공부를 해야지. 자신감이.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 옛날에 필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고 자꾸 사람이 물어보는데 암에서 나오는 거야. 암이 있어야지 주관이 생겨지고 주관이 있어야지 필력이 나오는 거야. 필력은 많이 쓰기만 하고 나온다? 개털. 절대로 안 돼. 어디 많이 쓴 사람한테서 나와. 많이 쓴 거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글 모양만 공교하게 만들기만 바빠. 암이 확실하고 쭉 해야지만 쫙 할 때 벌써 필력이 나오는 거지. 아이고 이거 예쁘게 그거는 안 나와 그런 데서. 물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이 있어야 돼. 그 자신은 암에서 나와. 따라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글씨를 잘 쓰고 저렇게 해도 그런 힘이 아니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초서 기원을 얘기한 거야. 부초직 흥야 기여 근고호 상비 천상 소수 하비 하락 소포 중비 성인 소조 개침지 말 형준 강밀 관서 번울 전공 병업 군사 교치 우격 분비 고위 예초 취 급속 이 대저 그 초소의 흥 일어남 초소가 일어나는 초소가 일어나면 기어 근고는 옛날에 가까운 거 그다지 오래지 않은 거 여기인가 그러니까 초소가 일어나면 그렇게 썩 옛날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거야. 왜냐면 확실히 모르니까. 대개 이 사람이 그 봤었을 때 한나라 말에서 도한 말경 진나라 말에서 그 한나라 초 이때 나왔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요 웃기는 거가 뭐가 변해야지 뭐가 나타난다. 저 산 있잖아 무슨 태백산 아니면 무슨 뭐 지리산 험한데. 그 전쟁이 만약 일어나가지고 일개사단이 거기를 한 번만 지나가면 길이 생겨. 그 태백산도 다 그 길들이 그렇게 생긴 거네.
거길 점령해야 되니까 일개 사단이 거기 한번 지나가면은 그 군인 지나가 보급차로 지나가면 그냥 그러니까 그 길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좁은 길 이런 것들은 옛날에 그 저 장작골 이런 사람들이 만든 길이어서 그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라 작은 길이지. 그러니까 일개 사단이 가려면 탱크도 가고 그러니까 큰 길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 길이 근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럼 거가 내가 이 길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저기서 가깝게 이렇게 가지고 이동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필요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따라서. 그지? 없었던 거가 생겨지는 거야. 그리고 후세에 보면 그거가 법도라고 하고 그게 길이라고 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걸 하는 걸 역사학자가 하겠지. 그지? 근데 뒤에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급하게 막 써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뭐 보내. 탱크 몇 대 뭐 이렇게 그때 탱크는 없겠죠. 뭐 그래가지고 그때 화살로 막 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달리는 거보다 화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격이라고 해. 아까 이렇게 기초 걷다가 매달아가지고 왜 조그마한 종이 매달아가지고 뿅뿅 하고서 뿅뿅 하고 그러면 훨씬 공중도 되니까 훨씬 빠르잖아. 그지? 그때 걷다가 뭘 이렇게 자세하게 쓸 거가 아니잖아. 그지? 여기 급한 구원병 몇 명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쓸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초소였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비,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 천상 하늘의 그 형상을 봐가지고 드리운 것이 아니고 이거가 저번에 창일이 만들었다는 그런 글자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또 하도락서에서 그 토해낸 것도 아니다. 이거 다 위에 전에 배웠던 거예요. 그 설문에서 했었을 때 문자 처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성인이 만든 것도 아니었어. 중간에 성인이 만든 상중하가 다 그게 아니야. 대개 진지말, 진나라 말, 형준, 강별. 그러니까 형벌이 그 험준하고 가혹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기강이 긴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도가 사움했다는 얘기야, 그죠? 어려울 때 대개 이러고 법도가 그렇게 사움해. 그러니까 관서 번롤, 그 관청의 관청의 글 쓰는 거, 관청 문서 이런 거가 번거롭고 아주 쓸데가 없었다. 아주 많잖아요. 그 우리도 경찰서 뭐 조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때 3분의 1이 다 그 죄인이니까 얼마나 그 번거롭게 많아졌어. 그리고 전공 그 병장 전쟁과 또 공 치는 거 막 그리고 공격하는 것이 함께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그 문서들이 교치 그 서로 치달렸어. 서로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상황. 그러니까 우격 분비라. 우격은 아까 내가 말했었잖아. 깃털 매달아 가지고 그 분비 쏘는 것이 날라서 막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므로 예서를 초서로화 시킨 것으로 썼다. 그것이 초예야. 이거 초예서라고 하고 예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글씨, 이런 거 초에서 이런 거가 간독 글씨가 바로 그런 글씨야. 간독 글씨 아시죠? 이렇게 여기서 배우는 거는 장점이 금방금방 해결된다. 궁금증이. 근데 이런 거가 해결이 안 되면 어렵다? 어렵잖아. 궁금하니까. 궁금해서 자기가 집에 가서 안 돼. 이런 것이 없고 진하지가
1700원 돈 결제를 해서 딴 돈도 거에서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거보다 좀 막 흘려 쓴 것도 막 있겠지, 그치? 흘려 쓴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유형들을 글씨를 얘기하는 거야. 초에서 예선 파책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흘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뒤에는 저 예서로다가 정착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초예서라고 그래요. 예초서라고 그러고 초예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꾸 그런 말 안 하고 좀 무시한다고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말하기도 참 내가 두려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다지라는 거는 없어. 막 이렇게 그 광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줄 뭐 이러는 걸 갖다가 그걸 보고 막 캐고 그러는 거잖아. 처음에 캤었을 때는 금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 이만한 걸 캐겠지, 그치? 그러니까 서체가 딱 지금처럼 이렇게 전에 해행초가 똑 떨어지는 글씨가 없는 거야.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변해.
그러니까 그런 여기 만들어지기 전까지 과도기가 굉장히 있겠지. 아까 그런 것도 좀 초소 이렇게 예. 과도기잖아. 예서 과도기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꽃이 핀 거가 동안이야. 동안 때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또 그 북이 서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변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되면 아까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미 피어 빨리 시들려 한다. 뭐든지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이 올라갔다. 이미 그건 내려가 있는 거야. 여자 나이가 24시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상은 이미 시들어져 있는 정상을 말하는 거야. 마지막 그죠? 이게 정상 이미 10대 때 와서 그것이 더 이렇게 막 내려가. 농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 딱 봤었으면 그건 이미 끝난 거야. 내려가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체가 그렇게 벌써 됐다 그랬었으면은 뭐가 정해졌다. 그대로 따라서 궁체가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언제라도 변화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 내가 볼 때는 여태까지 한글 사에서 쭉 봤었을 때 궁체가 제일 오랫동안 안 변해져가지고 지금 저가 돼 있는. 그 위에서부터 봐봐. 그 나신 걸 그 편지서부터 쭉쭉 이렇게 하거나 그가지고 정해져가지고 궁체가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돼 있었지 아직 그것이 누가 깨트리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까 그건 누구라도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지. 다른 면모가 나오고 안 그러면 시대가 멈춘 거잖아요. 지금 아까 그거 보니까 얼마나 글씨가 그래요, 그지? 저런 게 초소에 무슨 저렇게 상상이 안 가지.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말고 여러 가지 것들 보여줄 수가 있는 거가 많은데, 그러니까 더 많이 보여준다고 하면 이거 이제 초에서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그럴 수도 있어. 예성 맞지. 딱 떨어지는. 그런 건 없다니까. 말하자면 글쎄요. 그런데 무식한 거야.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무식했다고. 원하는 건 전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왜 원하는 거야? 그게 좀 요즘 나신 거래. 그래서 나왔죠. 지금 초소의 원형 처음부터 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무게는 그대로야. 뼛속에
마늘은 언제? 며칠은 내가 한번 보내줘. 이거 밥자. 가져가보자. 응? 알았어. 있는 것도 없어. 이거 보내줘? 아니, 혹시 연세동 갈 일 있으면 하늘에 혹시 갈 일 있어. 좀 그렇지? 글씨도 그렇지? 이렇게 응? 필요 없어. 너무 이상해. 아버지, 못 찾았어. 나중에. 진짜 특이하다. 이것도 특이하다. 이것도 괜찮다. 응? 너무 몰라서.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초에는 아까 예서를 거칠게 한 것 초에서라고 그랬었죠, 그죠? 네. 그래서 취는 이제 그 다다를 치고 나갈 치는 거고 급속한 거, 급하고 빠른 거 거기에 취했다, 나갔다 그랬을 뿐이다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초서가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급하게 거기에 빨리 이르려고 했던 거 그것뿐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있잖아. 위로는 창일처럼 하늘을 본 것도 아니고, 응? 또 아래는 또 하도락서 이거 나온 것도 아니고, 중간에 성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지에 이렇게 했던 그런 글씨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서를 갖다가 이 초가 재밌는 글씨야. 초가 근데 해설을 급하게 쓰지 않고 예설. 예설을 급하게 쓰는. 그때는 해서가 없었지. 전이 그때는 해서가 없었지. 그리고 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가 지금 사체 이것도 버려야지 돼. 오체라는 거, 전예행처라는 그런 개념도 버려야 돼. 왜 그러냐면 사체가 126체, 100체까지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그 지금 알기 쉽게 편하게 해서가 이렇게 정한 것 뿐이거든. 그럼 거기에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여러 가지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까 초에서 비백수 아니면 기타 뭐 이런 거 해행서 이런 거 다 사체가 지금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갖다가 뭐 하는 거지. 도에서 무슨 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그런 거를 안 한다. 팔분서 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브가서 이렇게 편하게 쉽게 이렇게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거보다 많은 거를 그렇게 함축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무리가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머리가 한 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해지면은 그런 서체가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게 된다. 한글도 그래서 망해요. 글씨 쓰는 거라 생각하면 서체가 필요 없이 내가 쓰는 거가 서체가 돼야지 되죠. 벌써 이런 자신감 뻔뻔함이 나와야 돼. 근데 궁체는 이렇게 써야 되고 흘림은 이렇게 써야 되고 정자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때 이미 변화는 끝난 거야. 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정자의 품격에 따라서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 그지? 정자에 약간 판모체를 넣을 수도 있고, 컬링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쓸 수도 있는데 꼭 그냥 어떻게 써야지만 된다. 이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하고 늙은 애하고 식당 잘 못 가. 늙은 사람은 늘 먹던 거 그것만 먹어야 되거든. 젊은 애는 그게 싫은 거야, 그지?
근데 늙은 애는 그게 안 맞아. 나도 계속 가서 뭐 이상한 거 먹는 것도 아이고 그냥 좀 찌개 하나 먹는 게 낫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누가 맞춰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어져. 그럼 이 늙은이 죽고 저 젊은이가 저기 섰을 때는 걔들도 똑같을 거야 나중에 지나면. 지도 좀 나이가 들면 저 남을 좋아하고 뭐 저렇게 하겠지. 젊은 애들 나무 갖다 놓고 냄새나도 안 먹고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 참 이 조화 그리고 또 변화 창조 이런 거가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 멋대로 하는 거잖아. 이거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물어본다고. 아 선생님 이게 무슨 채냐고. 그렇지. 최고지. 뭐 궁채도 아닌 것 같고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 아, 그렇잖아. 진짜 저런 채도만 물어본다. 작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이렇게 여태까지 예속돼 있는 그 생각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철견체다 그랬었지만. 최근 처음 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창조하면 되는 거지, 그지? 내가 쓰면 되지. 유복희가 그냥 이렇게 옷 찢어서 미니 입고 뭐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게 무슨 품이냐. 그냥 유복희 옷 스타일로 하면 되는 거지. 뭘 따지려고 규정하려고 법도 이렇게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겨져. 그죠? 나는 그게 좀 답답한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난 많이 깨우쳤어. 친해졌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양한 이런 계통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일부분인데 이 일부분이 너무 고정돼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터트리지를 못하고 나아가지를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지키고 했던 거 너무 또 초라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 위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참 그럴까. 구두쇠하고 수전도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 구두쇠는 구두가 다를까봐 쇠를 박는 사람이 구두고 수전노는 끈을 사왔어. 끈이 남았어. 네가 쓸 거 없잖아. 그래서 목마르러 죽었어. 그게 수전노야. 진짜. 참 간단하게 내가 규정을 내줬지, 네. 그지? 둘 다 노랭이. 수전도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잖아. 거기 먹는 데라고. 아주 간단한 비유지만 딱 그 적절하지 않아요? 이치어 맞고. 아 그러니까 나가 좀 그런 위에서 볼 때 그런 거가 안 나. 아 그러니까 아까 같이 맨날 그런 작품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난 평생 그런 거 노력하고 하니까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 차원이 다르잖아. 자, 전력 의무. 그죠?